기본적인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나트륨 섭취량이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그런 경우에는 시금치 섭취를 좀 줄이시고, 또 당뇨도 조절을 계속 잘 하셔야 어떤 결석 유병률을,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게 돼요. 요로결석을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하루에 수분 배출량을 2리터 이상 유지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루에 배출되는 소변만 2리터 이상을 만들려면 거의 2.5리터, 뭐 3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름에는 한 1.5에서 한 2리터 정도, 그 다음에 여름이 아닌 경우에는 한 1.5리터 정도 유지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물 말고 보리차는 마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뭐 보리차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리차도 마셔도 돼요. 이게 보리차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당도 없고요. 뭐 1리터당 뭐 나트륨 비율도 한 10mg 정도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뭐 보리차라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피하셔야 될 거는 우선 이온 음료. 이온 음료는 당류랑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온 음료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수분 섭취를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라서 탄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분 섭취를 못 하시겠다 그러신 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물을 마시면 속도 너무 안 좋고 좀 배도 좀 부르는 것 같고 상당히 물 마시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경우에 저는 물에다가 레몬을 좀 짜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레몬도 구연산이 많이 풍부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결석 예방에 도움도 되고요. 조금 더 물 넘김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근처에 있는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뭐 레몬물을 준비해 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물과 레몬을 좀 섞어서 같이 드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염분 제한입니다. 우리가 나트륨 섭취가 상당히 중요해요, 결석에서도.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나트륨을 이제 계속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만큼 뼈에서 칼슘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칼슘 요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석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하나 보시면 1998년도에서 이제 나트륨 섭취량이 상당히 높았어요, 우리나라가.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mg이 넘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4가 넘었죠. 그래서 상당히 높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나트륨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2018년도 보면 꽤 많이 줄어들었죠. 평균이 3200mg이죠. 그 정도 이제 되는데, 사실 우리가 목표 섭취량은 아직도 뭐 결석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뭐 교과서에는 뭐 3g, 4g 미만 이제 섭취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결석만 따지지 않고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봤을 때는 좀 이제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한 2000에서 2300 정도 잡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량이 아직도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연령별 나트륨 섭취량 2018년 통계를 보면 30대 30에서 이제 49세 이 라인이 뭐 엄청나죠. 아무래도 뭐 회식이라든지 이제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연령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 비율이 이제 높은데, 이만큼 이제 나트륨 섭취량이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많이 이제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는 이유들이, 우리나라는 찌개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식 배달이라든지 찌개라든지 나트륨이 함량이 많은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이제 피해 주는 게 좋고요. 이게 찌개 같은 경우에는 뜨겁기 때문에 사실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더더욱더 이제 내가 짜게 먹고 있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환자분들 중에는 원장님께서
좀 싱겁게 먹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전달이 돼서 원래 드시던 그런 국물 요리나 찌개 요리에 물을 부어서 이제 좀 드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먹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나트륨은 그 양이 중요하지 섭취하는 농도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뭐 결석도 그렇고 뭐 심장이 안 좋으신 그런 신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전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의 절대적인 섭취량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더 부어서 뭐 드신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관리 방법은 이제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식약처에서 이제 간단히 나온 이제 하나의 표인데, 우리가 이제 자연식품을 가공하면 이제 나트륨은 이제 증가한다고 당연히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있게 되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소금 5g 정도 기준을 했을 때 나트륨이 한 2000mg 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금 티스푼 하나가 뭐 한 2g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뭐 소금 섭취량을 뭐 티스푼으로 뭐 한 스푼, 두 스푼 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좋은 거고요. 라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겠지만 나트륨이 거의 200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전 국민의 라면이 이제 신라면을 기준으로 하면 신라면 한 120m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의 2000 가까이 이제 나트륨을 한 번 먹었을 때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옆에 있는 케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나트륨 함량이 되게 많거든요. 왜 우리 오뚜기 케첩 어떤 패스트푸드점 가면 작게 포로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그 한 포가 한 9g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환산하게 되면 그 오뚜기 케첩 한 포를 어떤 뭐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이제 같이 먹었을 때 케첩만 한 170mg 정도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꽤 많은 거죠. 우리가 이런 배달 음식, 인스턴트, 뜨거운 국물 요리 이런 것들은 이제 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좀 섭취를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단백질 섭취예요.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산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결석을 더 유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산도 더 많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도 좀 줄여야 되는데, 뭐 어떻게 줄여야 되나요? 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단백질 섭취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1kg당 1g 미만으로 섭취를 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기준들을 적용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빨간 육류 섭취를 줄이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빨간 육류 섭취를 무조건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구워 먹는 그런 빨간 육류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우선 저는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산석, 우리가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서 그런 요산석 비율도 결석 이제 발병 비율도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요산석, 그리고 칼슘 수산석, 이런 제일 흔하게 생기는 그런 결석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옥살산 섭취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옥살산이라는 거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비필수적인 중간 대사물이 되겠고, 그런 옥살산들은 잘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옥살산들을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에 수산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고옥살산 요증을 유발을 하면서 결석 생성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옥살산은 뭐가 많이 들어있나요? 라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데, 기본적인 이제 그런 야채에는 옥살산들이 좀 들어있어요. 근데 누구나 아는 시금치가 상당히 옥살산 비율이 높고요. 우리가 시금치를 한 컵을 시금치를 이제 가득 담았을 때 한 62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살산으로만 따졌을 때는 우리가 하루에 한 100에서 200 정도 섭취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금치를 그 정도만 먹어도 꽤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금치를 또 무조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시금치가 또 다른 그런 어떤 영양 성분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야채임에도 불구하고 결석이 계속 재발이 되는 경우,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신장이 안 좋으신 그런 경우에는 시금치 섭취를 좀 줄이시고, 드실 거면 뭐 5분 이상 이제 물에 데쳐서 드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껍질이 있는 그런 감자들도 상당히 옥살산 성분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도 섭취를 좀 줄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칼슘인데요. 이게 우선은 적절한 칼슘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게 뭐냐? 우리가 1000mg에서 1200 정도 이제 복용하는 거를 적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유 있죠. 우리가 고칼슘 우유 같은 거 봤을 때 한 200에서 250ml 정도 들어있는 한 팩이 한 500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루에 한 2개 정도 섭취하는 걸 기준으로 이제 잡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칼슘을 섭취를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칼슘이 이제 장에서 이온화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있는데, 너무 칼슘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이 칼슘하고 수산이 붙어서 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칼슘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산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결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칼슘을 음식을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시면 되고, 따로 어떤 약을 드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연령이 고연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도 같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런 이제 칼슘 보충제라든지 어떤 주사 치료라든지 이제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치료를 유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끊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이 생기는 이제 따졌을 때, 사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결석이 생기면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골다공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칼슘 섭취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결석이 있어도 우선은 칼슘 섭취, 그 다음 칼슘 이제 보충 치료는 꼭 받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생활습관 교정이에요.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그런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 나트륨도 덜 섭취를 해야 되고, 단백질 섭취들 좀 줄여야 되고 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당뇨라든지 어떤 비만 같은 그런 대사 질환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또 당뇨도 조절을 계속 잘 하셔야 어떤 결석 유병률을,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게 돼요. 또 구연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연산은 너무 유명하죠. 결석을 예방하는 하나의 이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오렌지라든지 레몬 같은 이제 그런 야채나 과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마지막은 비타민 C와 비타민 D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이제 비타민 C는 물과 만나면 이제 수산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소변에 또 수산 배출률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 C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고용량이라고 하면 이제 1000 이상 들어있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비타민 정말 많이 드시죠. 멀티비타민을 드시는데 그 성분표를 보면 은근히 비타민 C가 1000 이상 들어있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제 결석이 계속 재발되시는 경우에는 비타민 드시는 경우에는 한번 성분표를 한번 봐서 비타민 C가 1000 이상 들어있으면 이제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칼슘처럼 적절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D는 우리가 간에서 대사가 돼서 이제 칼시트리올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 성분이 장에서 칼슘도 흡수를 도와주게 되고, 또 콩팥에서 이제 칼슘의 배출이나 재흡수를 이제 관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비타민 D 용량이 과도하게 섭취를 하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D의 과도한 그런 용량 때문에 뼈에서 계속 칼슘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변에 고칼슘 요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결석을 더 유발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요즘에 이제 뭐 주사보다는 이제 연질 캡슐 형태로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30에서 100 사이 정도인데 30 이상만 유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적정 농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